자, 오늘은 교과서 204페이지 전통문화의 의의와 창조적 계승 방안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의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의의라고 하면은요, 쉽게 말해서 의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 요소 중에서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통문화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데, 하지만 문화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전통문화를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전통문화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의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것은 좀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의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생님이 이제 남동생이 군대 가기 전에 2년 전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 남동생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휴가 쉬다 보니 이제 남동생이랑 남동생 군대 가기 전에 같이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가까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여행 가겠다라고 해서 추석 연휴를 사용해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빠가 저 추석 때는 할머니 집에 찾아뵙는 것이 예의인 거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냐,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은 예전이야, 70년대 80년대야 명절 때나 조부모나 이제 친부모를 찾아뵙는 게 그때뿐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시간만 내면 요즘은 다 토요일도 쉬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이제 부모님 시대에는 토요일날 쉬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나도 고등학생 때, 되게 옛날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나도 선생님 고등학생 때 처음 토요일이 쉬었어요. 그것도 격주로. 그래서 막 그랬어. 이번 주 놀토야? 아니야, 이번 주 놀토 아니야. 막 놀토라는 말도 새로운 신조어로 생겨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빠한테 아니 예전에나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럴 때나 빨간 날이 있는 명절에 찾아뵙는 거지, 지금은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 되지, 그거를 왜 꼭 명절 때 가야 돼? 차도 많이 막히는데. 심지어 선생님 친가댁은요 마산이거든요. 경상남도 마산. 차 타고 가면은요 최소한 7시간 정도가 걸려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래서 좀 되게 그때는 좀 막 티격태격 했었는데 결국에는 갔는데 어쨌든 고리타분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도 나름의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추석이라는 전통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의의가 뭐가 있을까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먼저 전통문화는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힘든 가게가 있으면 도와주자, 또 힘든 곳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통문화가 잘 계승되어 오다 보니 사회를 유지할 수 있고요.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효 사상과 깊은 관계래요. 일반적으로 효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공경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효 사상은 자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그러니까 그 부모라는 것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 규범의 기초로서 사회 전체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보면은 미국은 그렇잖아요. 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겁니다. 이처럼 효 사상과 같은 전통 문화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사실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매너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는 이제 아직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는 어쨌든 다른 어른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는 훨씬 어리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깍듯이 선생님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런 말은 필요 없어도 그래도 선생님 뭐 밥 드셨어요? 밥이라는 말을 써도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어른한테는 진지 드셨나요? 혹은 뭐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뭐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매너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책에서는요 이러한 배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송산고라는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고 송산고라는 그룹 안에서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전통 문화는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대요. 전통 문화에는 독특한 자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전해지는 조상들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대요. 각 문화에서 중시되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는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전통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될 때 구성원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전통 문화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대요. 세계 여러 지역의 개성이 담긴 전통 문화는 모두 나름의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전통 문화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세계의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해진 문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요. 그래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은 고유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나서 올림픽도 하고요. 그죠? 월드컵도 하고요.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랜 세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행동과 사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통 문화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현대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문화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아직 여행 안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해외여행을 제일 처음 갔을 때가 21살 때였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해외 이제 답사, 선생님 지리과니까 이제 답사를 가는 것이 해외를 간 것의 처음 시초였는데 해외를 가면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게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은 문자가 와요. 뭐, 긴급사항 발생 시, 대사관에 연락하세요 라고 해서 그 지역의 대사관 전화번호와 주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받으면은 진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나는 해외에 나와도 보호를 받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에도 진출해 있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전통 문화를 재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전통 문화를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발전을 시키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외래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조화를 이루자. 외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 나라, 그 식민 지배를 한 그 나라의 언어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몇십 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도 일본어가 아닌 모국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래 문화로부터 유입된 문화 요소의 장단점을 인식하여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전통 문화는 다양한 세계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국에서 BTS가 빌보드 세계 차트 1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BTS라는 그룹이요. 뭐 예를 들어서 국악과 연계된 노래를 만들어서 음원 차트를 석권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외래의 문화가 결합된 엄청나게 좋은 재해석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예들도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맞아 맞아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봄으로써 뭐 재해석한다,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조화롭게 한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눈으로 봄으로써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논술해보세요. 뭐 기술해보세요. 서술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많이 중요하고요. 사실 어려운 이론 내용은 없지만 이러한 단어들을 머릿속에 새김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네,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